자,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높이가 h인 직각삼각형 꼴의 물체 a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 있고 이 물체의 경사면 위쪽 끝에 질량이 m인 물체 b가 놓여 있다. 초기에 물체 a와 b가 정지 상태에 있다가 물체 b가 경사면을 내려오면서 물체 a는 왼쪽으로 밀려간다. 물체 b가 경사면을 다 미끄러져 내려와 수평면에서 움직일 때 물체 a의 속력은 얼마인가? 물체 b의 크기는 높이 h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으며 두 물체 a와 b 사이에 마찰은 없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운동량 보존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운동량 보존 문제에서 보통 에너지 보존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량 보존으로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드물고 운동량 보존도 적용되고 에너지 보존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가 대부분의 출제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문제도 요거를 한번 인식하시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한꺼번에 따지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상을 봅시다. 자, 초기에 물체 A와 B가 정지 상태에 있다가 물체 B가 경사면을 내려오면서 물체 A는 왼쪽으로 밀려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얘가 정지 상태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경사면을 내려오면 얘가 뒤로 밀려간대요. 그런 현상이 있다.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질량 M은 쭉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A는 뒤로 밀린다. 그래서 문제에서 A는 뒤로 밀리게 된다. 이 현상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 현상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물체가 있으면 바깥쪽 힘은 외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외력은 있어요. 그런데 중력은 Y축 방향이고 X축 방향으로는 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X축 방향으로는 외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X축으로는 외력 없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2번. 자, 그러면 두 가지 강조를 했으니까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는데 B는 높이 H에 있고 처음 속력은 0이래요. 이 상태에서 얘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A, B 사이에는 힘을 주고받으니까 내력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X축 방향에 외력은 없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현상이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완전히 내려오면 여기 주고받는 힘에 의해서 얘는 뒤로 밀린다. 그래서 얘가 뒤로 밀려서 속도 V로 가고 얘는 속도 작은 V로 앞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현상이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분석한 거를 글로 적으면 이렇죠. X축 방향으로는 내력만 있어요. 왜냐하면 외력은 없으니까 내력만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을 분해하면 X축 방향의 내력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리.
자, X축 방향으로는 내력만 있고 외력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죠. 내력만 존재할 때 X축 방향으로는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내력만 존재한다면 X축 방향으로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것이 1번. 이게 공식이니까 공식에 맞게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때 분리 문제라고 부르죠. 이렇게 A, B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를 분리 문제라고 부르는데 분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분리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운동량이 보존된다. 해서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 현상은 운동량이 보존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내력만 존재하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분리 문제니까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그 식을 적용시키시면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이니까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 이렇게 해서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 이렇게 적고 처음에는 정지 상태입니다. 그럼 운동량이 0이죠. 나중 운동량은 이걸 보면서 적으면 되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이고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이쪽으로 M-V 이쪽으로 MV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어주면 마이너스 MV는 더하기 MV가 된다. 이것이 나중 운동량. 그러므로 얘를 넘겨주면 MV는 MV가 된다고 해서 이제 운동량 보존 문제니까 운동량 보존을 식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에서 마찰 없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찰력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없으면 열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면 보존이니까 이제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처음의 에너지는 얘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있는데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러면 나중에는 모두 바닥이에요. 그럼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다. 이것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없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처음 역학적 에너지하고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처럼 위치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있다. 적고 그러면 나중에는 얘네가 바닥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가 있다. 해서 여기다가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분의 1 mv제곱이 있다. 해서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운동량 보존으로 식을 하나 세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또는 에너지 보존으로 식을 하나 세워서 풀이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그렇다면 구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는 A의 속도, 큰 V를 구하세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질문이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적고 식 2분의 1 mgh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분의 1 m v제곱으로 이렇게 식을 하나 적고, 얘는 이제 에너지 보전. 두 번째는 mv는 mv라고 식을 적은 다음에 얘를 구하면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가 다 됐고, 이제 이 약분 이렇게, 그 다음에 질량 m 나눠주기 이렇게 한 다음에 식을 다시 적으면 EGH는 m 나누기 m v제곱 더하기 v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게 이 큰 V를 구해야 되니까 이 작은 V를 없애기 위해서 이 식을 이용하면 작은 V는 m분의 m V가 된다. 얘를 대입. 그러면 EGH는 m분의 m V제곱 더하기 m의 제곱, m의 제곱, V제곱이 된다. 그러면 얘는 m분의 m 1 더하기 m분의 m 이렇게 적고 V제곱이 된다. 그러므로 V제곱은 EGH 나누기 m 나누기 m에서 1 더하기 m 나누기 m이 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큰 V는 루트 EGH m 나누기 m에 1 플러스 m 나누기 m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식은 에너지 보존식을 적고 운동량 보존식을 적어서 둘 다 성립하는 걸 확인했죠. 마찰이 없다. 그 다음에 X축 방향에 외력이 없다. 그러므로 운동량 보존, 마찰력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